나머지 문제들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11번 문제거든요. 11번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구해보세요. 네, 답을 구하고 그리고 설명해 볼게요. 네, 11번도 어려운 문제였고 약간 이런 풀이도 있구나 정도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비슷한 풀이로 풀리는 문제들 그 이후에도 한 두 문제, 세 문제 있었거든요. 일단 조건의 순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갑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서관을 이용한다. 어디다가 표시할 데가 없으면 이건 그냥 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각 휴게실은 오전 10시부터 첫 번째 곡부터 순서대로 틀기 시작한다. 이것도 일단 살려놓고 내려가 봅시다. 그런데 음악 리스트의 마지막 곡이 끝나면 첫 번째 곡부터 다시 시작하고 도서관 운영 종료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이거는 이해되면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계속 그냥 돌아간다는 거니까. 반복이 된다는 거니까. 그럼 경우에 따라서 3번은 지울 수도 있는 거고. 4번도 도서관 이용자는 A, B 휴게실을 둘 다 갈 수 있으며 드나드는 횟수에 제한은 없다. 특별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 큰 의미가 없다 하면 지울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내가 A, B 휴게실 그냥 좀 기억하기 싫으면 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지워봅시다. 5번 갑은 음악 리스트 곡들 중에 베토벤 곡만 들으며,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베토벤 곡만 듣는 건 중요하긴 한데 휴게실과 열람실 사이를 이동하는데 소요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걸 고려하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부 조건 안에서도 일부는 지우고 일부는 살릴 수도 있으니까. 또 여섯 번째에서 갑은 베토벤의 곡이 나올 때는 휴게실에서 음악을 듣고 베토벤의 곡이 나오지 않을 때는 열람실에서 공부한다. 이것도 일단 보류합시다. 이걸 뭐 내가 지금 한 번 읽고,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한 번 읽고 외울 수 있냐 없냐 쪽으로 지금 가는 거니까. 7번 갑은 음악 리스트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으며 원하는 곡이 언제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것도 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뭐 세 번째 조건이나 네 번째 조건이나 또 다섯 번째 뒷부분이나 일곱 번째나 이런 건 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홉 번째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너무 특이한 생각을 할까봐, 그런 특이한 생각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까봐 그걸 방지하려고 나온 조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여덟 번째 모든 고객 목이 이분이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표시할 수 있긴 한데, 이분인 것도 알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좀 방향만 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전체 곡의 수는 22곡인데 모든 곡의 길이가 2분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이거는 지금 총 44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휴게실의 음악 리스트 같은 경우도 전체 곡의 수가 31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역시도 한 바퀴가 돌려면 트랙이 62분이 걸린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노래는 0에서 0분에 시작해서 2분에 끝나고 두 번째 노래는 2분에 시작해서 4분에 끝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순서에 해당하는 노래는 곱하기 2에서 끝날 거예요. 일곱 번째 노래는 14분에 끝나고 열 번째 노래는 20분에 끝나고 지금 끝나는 시간 위주로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 휴게실 같은 경우는 12번째에 위치했다는 거는 지금 24분에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2분 빼면 22분에 시작해서 24분에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B 휴게실 역시도 노래의 길이는 2분이 맞기 때문에 첫 번째 노래는 2분에 끝나고 두 번째 노래는 20분에 끝나고 세 번째 노래는 24분에 끝나고 네 번째 노래는 48분에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석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들으면 이해는 될 거니까 다시 한번 노래가 지금 2분씩 하는데 곱하기 2를 했을 때 그게 끝나는 시간이니까.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좀 참고할 수 있냐? 선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일단 분으로 바꿔놓고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럼 선지 1부터 선지 5까지 각각의 시간을 분으로 바꾼다면 지금 10시부터 노래가 틀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선지 1번은 11시 7분은 67분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10시부터 1시간 7분이 지났으니까 선지 1번에 67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선지 2번은 90분일 거예요. 선지 3번은 81분이고 선지 4번은 150분, 147분. 지금 다 10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10시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이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랑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냐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노래가 아까 12번째 곡이니까 24분에 끝났어요. 근데 이게 44분마다 노래가 돌기 때문에 44분 후에 68분에도 노래가 끝날 것이고 또 44분이 지나면 112분에도 노래가 끝날 거예요. 또 44분이 지나면 156분에 노래가 끝나겠죠.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가 보니까 B도 곱하기 2를 하면 첫 번째는 2분에 끝나고 2, 20, 24, 48이 나왔거든요. 이때 노래가 끝나니까. 근데 B 같은 경우는 62분마다 노래가 도니까 얘는 64 그리고 얘도 82, 86 그 다음에 110분에도 노래가 끝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또 62분이 지나면 126분, 144분, 148분, 172분. 그러면 어떤 방향인지 이해는 했을 거예요. 곱하기 2를 해서 끝나는 시간을 잡아놓고 그게 A 같은 경우는 44분마다 노래가 도니까 A가 24분에 노래가 끝날 때 거기에 맞춰서 44를 더해서 24분에 노래가 끝나면 68분에도 끝나고 112분에도 끝나고 156분에도 끝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노래가 여러 번 나오는데 2분, 20분, 24분, 48분에 노래가 끝나니까 여기마다 62분씩 더해서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런 걸 어떨 때 써먹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선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 운영 시간 자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이면 꽤 큰 시간이지만 선지를 보니까 숫자가 제일 커봤자 선지 4번에서 150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뭐 300 몇 분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여기서 24분이란 건 22분에서 24분의 노래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선지 1번은 67분이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거겠죠. 66에서 68 사이에. 그래서 선지 1번은 A 휴게실에서 음악을 듣는 게 맞아요. 근데 선지 2번 같은 경우는 90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제시된 거, 그러니까 얘도 150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90분에 걸리는 숫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열람실에 있는 게 맞아요.
선지 3번 같은 경우도 비휴게실이라고 했는데 얘가 81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82분이 있네. 그럼 80에서 82의 사이에 걸리니까 선지 3번도 비휴게실이 맞아요. 지금 위에는 A고 여긴 B니까. 선지 4번 같은 경우도 150분이 열람실. 근데 그죠? 150분 숫자가 없으니까 선지 4번도 열람실이 맞아요. 반면에 선지 5번 147분은 여기에 걸려 있죠. 148에 146에서 148이니까. 그래서 선지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열람실이 아니라 비휴게실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있어서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약간 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범위가 크지 않으면 일일이 다 써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는 퀴즈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 이후로. 은근히가 아니라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떤 경우에 이것들을 쓰고 어떤 경우에 좀 넘길지 이제 그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지만 반대로 조건 읽고 내려오면서 아예 모르겠고 지워지는 것도 없으면 이건 넘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읽고 내려오면서 적어도 1번부터 9번 중에 내가 4개 이상은 지울 수 있는지 이해를 하거나 또는 당연하게 생각해서 4개 이상 지우고 뭐 8개, 9개 지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분들을 계산해가지고 이런 건 이제 반복하면 되니까 뭐 시간을 분으로 바꾸는 거는 앞으로 나올 때도 바꾸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석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제일 커봤자 150분이니까 이 정도면 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구나. 좀 어려운 문제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쉬운 문제로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막연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좀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1번이 이렇게 되고 넘어가서 12번을 한번 볼게요. 12번은 좀 문제가 어려워서 다 풀 생각은 없고 일단은 기억이랑 니은만 한번 봐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기억선지랑 니은선지만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조건에 따라 A팀과 B팀이 왼손 팔씨름 시합을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 시작 전에 B팀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A가 순서가 첫 번째 장사가 나온다고.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뭐 합쳐도 되지만 합칠 데가 없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고, 조건을 순서대로 한번 읽고 내려와 봅시다. A팀과 B팀은 각각 장사 1명, 왼손 1명, 오른손 2명인데 어디다 적어도 되지만 표 그런 게 따로 없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도 돼요. 당연히 추상적 이야기는 아니죠. 구체적 이야기니까.
두 번째 조건에서 한 사람이 한 경기만 출전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당연한 거죠. 뭐 지우는 게 좋고 한 사람이 한 경기만 출전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총 4번의 경기 4명이니까 이걸 해서 승점이 많은 게 우승을 차지한다. 그럼 저라면 아마 이거는 지울 것 같아요. 4명이고 그냥 한 번씩만 출전해서 승점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그 대신 이 뒷부분, 이길 경우 3점, 비길 경우 1점, 질 때는 0점.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본 분들은 이 승점 체계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지울 수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뭐 3점, 1점, 0점이 익숙하지 않으면 당연히 살려놔야겠죠. 오히려 우리가 꼭 지워야 되는 조건은 세 번째 조건인 거죠. 명단을 제출해야 되고 바꿀 수 없다. 이게 바꿀 수 있으면 문제가 이제 장난 아니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명단을 제출해야 되고 바꿀 수 없다,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지울 수 있는지. 만약 오늘 이미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정말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처음에 읽고 내려오면서 날릴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자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조건, 장사는 왼손 오른손 이기고 왼손을 이기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걸 했을 때, 한마디로 장사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왼손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읽고 내려오면 해석이 되면 지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일단 살려놓고 문제 풀면서 그때 읽으셔도 돼요. 이거는 둘 다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쭉 읽고 정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또 한 번 읽고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읽고 장사 왼손 오른손이구나, 또 뭐 같으면 비기는 걸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지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살려놓고 선지를 보면서 풀면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실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조건인 거, 네 줄인 것 같지만 장사 왼손 오른손이란 것만 잡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모되는 분들이. 그래서 계속 그 선택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기억을 보려고 해. B가 첫 번째에 B도 장사를 출전시킨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결국 승점을 일일이 맞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확실히 A는 지금 장사를 출전시켜요. 근데 B도 장사를 출전시키면 얘네들은 비기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승점 1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경우를 따지는 거거든요. 지금 왼손, 오른손이 A가 이렇게 낸다고 했을 때 B가 승점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게 다 비기면 4점인데, 그죠? 왼손, 오른손 똑같이 내면 1점, 1점, 1점이면 4점인데, 만약 여기에 오른손을 내서 이건 버리더라도 여기에 왼손을 내서 3점을 받고 여기에 오른손을 내서 1점을 받으면 얘는 5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려워요, 시험 때는. 5점이 돼도 순간적으로 또 6점이 되나 찾아야 되고, 이게 경우에서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선지 니은도 비슷해요. 선지 니은도 B가 첫 번째 왼손을 출전시킨대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첫 번째 무조건 장사니까 B가 왼손을 출전시키면 얘는 무조건 지는 게 맞아요. 근데 최대 승점 4점을 얻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여기는 좀 달라지는 게, 얘가 왼손, 오른손이 있다고 했을 때 B가 여기에 장사를 출전시키고 오른손을 만약에 매칭을 시켰다면 이기고 비기고 비겨서 3점, 1점, 1점이 돼서 B는 5점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시험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조건 읽고 기억만 받아 2분 30초 이렇게 지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보면 물론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뭘 하나 더 봐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계속 끊는 옵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연습을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 옵션, 마무리하는 옵션도 있고 넘기는 옵션도 있지만, 중간에 잘라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중간에 잘라낸다는 거는 이미 시간이 막 5분 지나갖고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보고 페이스를 보면서 선제적으로 일단 잘라놓고 갔다가 돌아와서 마무리하는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게 순조롭게 가려면 그래도 그 직렬에서 기본적으로 합격할 수준의 해석 능력은 올라가긴 해야 돼요. 근데 그 해석은 이제 문제를 풀고 답을 구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일단 12번도 제가 그냥 쉽게 풀었지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이렇게 일단 소개를 했고, 뭐 나머지 옆에 적어놨으니까 넘어가서 우리는 13번을 한번 봅시다. 13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반복돼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방향을 알면 좋거든요. 일단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구해보세요.
네. 마무리하면 제일 좋고, 마무리가 혹시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계속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뭐 기계적인 접근이라고 했지만 같은 말로 일관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일단 문제가 위에 되게 10줄 정도, 8줄 이렇게 나왔죠. 가볍게 읽는 게 맞아요. 그냥 김가영이 있고, 이나울이 있고, 최규리가 있고, 박혁준이 있구나. 그리고 뭔가 프로포즈 반지가 지금 왔다 갔다 했구나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물론 접하였다는 의미를 한 번 읽고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두 번 읽기보다는 일단 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군 하고 지나가도 되고,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처음에 그 좌석 배치도 위에 있는 문제 8줄은 이게 일단 1분이 넘어가면 안 되고 오히려 30초 안에 내려올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이걸 읽고 모든 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계속 결국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좌석 배치들은 이현의 인형 보면서 상황을 보는데, 사실 이 조건 5개를 뭐 순서를 잘 찾으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그 순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걸 찾기는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좌석 배치도에다 집어넣으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토끼 인형을 준비한 사람과 고양이 인형을 준비한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마주보고가 이렇게니까 토끼 고양이일 수도 있고, 뭐 고양이 토끼, 토끼 고양이, 고양이 토끼 이렇게, 고양이 토끼 이렇게 해서 막 경우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테이블 뒤집으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이걸 테이블 막 순서 상관없이 그냥 토끼 고양이라고 했으면 일단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좌석 1번에 토끼, 좌석 4번에 고양이 넣어보고, 왜 기출문제는 이렇게 돼요. 보통 경우가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문제 자체에서 반드시 옳은 것, 뭐 항상 옳은 것, 어떠한 경우에도 옳은 것,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닌 이상 경우가 보통 한 가지이고 만에 하나 경우가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답은 하나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만들어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부터 당황해서 바로 넘겨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토끼랑 고양이가 마주보고 있다가 처리가 됐으면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지울 수가 있겠죠. 표시를 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 이나울은 토끼 인형을 준비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토끼 옆에다가 이나울 X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것도 약간 요령인데 안 되는 걸 쓰는 것보다는 가능한 걸 써주는 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토끼는 적어도 이나울이 아니니까 저라면 그러면 김이 될 수가 있고, 김가영이 될 수가 있고, 성이 다 다르니까 최가 될 수가 있고, 박이 가능하구나 아마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토끼의 김, 최, 박이 가능하다고 하면 첫 번째는 지웠고 두 번째도 적어도 앞부분은 내가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나울은 강아지와 접하여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일단 바로 처리가 안 되니까, 강아지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건 일단 보류하더라도, 물론 이나울이 또 강아지도 아니라는 말이겠죠. 접하여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프로포즈 반지를 선물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옆으로 나란히 앉지 않았다. 일단 어떻게 조치가 안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네 번째, 최규리는 토끼 인형을 준비하지 않았고 김가영이 고양이 인형을 준비했대요. 무슨 말이냐? 지금 최규리는 토끼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지울 수가 있고, 김가영이 고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김을 써주면 얘도 지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확실한 거는 토끼는 박이 되고 고양이는 김이 되는 거겠죠. 지금 박은 남자고 김은 여잔데, 그럼 이렇게 처리했으면 네 번째 조건도 지울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 같은 성별의 사람들은 접하여 있지 않다. 그럼 이제 올라가서 그때 접했다는 의미를 봐도 되는 거예요. 같은 성별의 사람들은 마주보고 있거나 나란히 있거나 그게 아니구나 해석을 해서 대각선이구나,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가서 보니까 이때 옆으로 나란히 앉은 사람과 마주보고 앉은 사람 모두 접하여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대각선밖에 없거든요. 그럼 같은 성별은 대각선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자가 김씨랑 최씨잖아요. 그럼 얘가 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나머지 하나 이씨가 되는 거겠죠. 잘 안 보이죠? 얘가 지금 최씨가 되는 거고 얘가 이씨가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려는 조건 하나 있었잖아요. 두 번째, 이나울은 강아지와 접하여 있다고 했으니까 이나울이 강아지가 아니라 얘가 강아지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나머지 토끼, 고양이, 강아지 말고 얘가 이제 호랑이 인형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만 해도 답은 나와요, 바로. 왜냐하면 프로포즈 반지가 강아지 인형한테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반지를 주는 사람은 최규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반지를 받는 사람도 프로포즈 반지는 이성에게 선물했으니까
박 아니면 이한테 줘야 되는데 세 번째 살려놓은 조건에서 나란히 앉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이나울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연습을 통해 우리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막막하지만 결국 이런 걸 풀어야 이제 그 70점 중반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일단 그 방법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런 걸 풀 때 5분, 6분이 아니라 그래도 비율성을 최대한 줄여서 한 번에 최소한 4분 정도만 풀어도 이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낭비되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거냐.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문제 8줄 긴 거를 정독하지 말고 1분 30초 걸릴 걸 1분 대신 30초로 줄인다면 일단 거기서 일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 상황을 계속 그냥 읽고 다시 올라가서 읽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읽으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특히나 결국 쓰이긴 하지만 내가 이 최대한 베스트인 그 조건부는 순서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되 처리가 되는 거는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처리 안 되는 건 지나가고, 결국 이렇게 살려놓은 조건, 그 대신에 내가 어떤 걸 죽였고 어떤 걸 살려놓은지 모르면 그게 이제 놓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지어주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아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3번 조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살려놨더라도 두 번째 조건은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지워도 되니까 그런 방향을 계속 지금 이 특강 때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자기 걸로 만들려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할만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몸에 체화시키는 부분들이라, 오히려 능력이 필요한 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해석이에요. 해석. 이건 아마 시험 전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일부 해석이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여기 앉아 있으면 그쪽은 아닌 걸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 애들은 뭐 지금 정말 점수 잘 받는 애들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해석은 그 대신에 적어놓기도 했지만 약간 헌법 판례 외우듯이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헌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판례를 그냥 단순히 무식하게 외우는 거잖아요. 조건 같은 것도 해석을 그렇게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조건이 막 수만 가지면 외우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근데 경험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그대로는 안 나오더라도 유추는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몇백 가지, 한 2, 300가지 정도.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문제 많이 풀면서 이 말은 이 말이구나, 이 말은 이 말이구나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나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넘어가서 14번을 한번 봅시다. 14번도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구해보세요. 또 답이 좀 빨리 나오면 나머지 선지까지도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3번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오히려 9번, 10번 그런 애들은 초고득점을 받기 위한 문제들이지, 뭐 여성 추천 보조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뭐 아까 베토벤 음악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런 13번, 14번 이런 애들을 이제 내가 해결할 줄 알아야 그래도 이제 좀 그 5007 기준으로 합격권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조건을 순서대로 읽었어요. 첫 번째, 목관 오중주는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 물론 이제 앞글자를 따면 되죠. 근데 악기 5개 이름 기억하지 못할 거면 죽이면 안 돼요. 살려놔야 돼요. 이거는 한 번씩 이런 걸 이제 지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고 악기 5개 이름은 내가 외울 자신 없으면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조건, 최상의 음역과를 내기 위해서는 잘 어울리는 건 옆에 있어야 되고 어울리지 않으면 옆에 놓으면 안 된대요. 이해되면 지워도 되지만 애매하면 살려놓는 거예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애매하게 이해해놓고 지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기본 전제는 한 번만 읽는 거예요. 그냥 지금에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앞으로 그 운영까지 고려하면 넘길 문제는 빠르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읽으면서 바로바로 그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 다섯 번째 조건을 통해서 이 3, 4, 5는 묶어서 이제 여기는 해석인 거예요. 오보에와 클라리넷은 여랑 연결하면 옆에 있으면 안 되는데 플루트, 클라리넷 옆에 있을 수 있고 플루트, 오보에도 옆에 있는 게 가능하면 플루트가 중간에 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플클, 오보에, 플루트, 클라리넷 또는 클프로 이 두 가지로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겠구나. 이게 이제 해석이거든요. 그냥 오보에가 플루트랑 어울리니까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플루트 또 클라리넷이랑도 붙어 있어야 되니까 플루트는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앞에 오보에가 올지 앞에 클라리넷이 올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처음에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풀면서라도 해석되면 돼요. 어쨌든 그러면 3, 4, 5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거고 호른과 오보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일단 뭐 살려놓을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읽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1분 안에 들어오는 게 일단 목표로 한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은 어떤 뭐 특별한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선지를 보면서 맞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선지 1번, 플루트는 3번에 놓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옆에 적어놓긴 했지만 뭐뭐일 수 있다는 그게 가능한지 사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1, 2, 3, 4, 5가 있다고 했을 때 플루트가 3번에 놓을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반대로 플루트는 3번 자리에 놓인다, 반드시 놓인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안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놓일 수 있다, 가능한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플루트를 가운데 넣을 수 있어요. 아까 해석한 걸로 따지면 오플 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클프로도 가능한데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 조건을 통해서 바수는 1번에 놓을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다면 만약 무조건 바수는 5번 자리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오플 클프로는 이렇게 3번 자리에 플루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은 거고 바순이 5번이면 남은 악기 하나, 호르는 1번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려놓은 조건 중에 끝에 세 번째를 보면 호른이랑 오보에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모순이 생겨서 지워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얘는 두 번째 거는 지워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놓일 수 있구나. 그래서 선지 1번은 맞는 거예요. 선지 2번도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클라리넷이 5번에 놓일 수 있는지. 클라리넷이 5번에 놓이기 위해서는 얘가 플루트가 돼야 되고 얘가 오보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바수는 1번에 놓일 수가 없으니까 바순이 2번이 돼야 되고 그럼 호르는 1번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올라가서 조건을 봤는데 이것도 지워지는 게 딱히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럼 놓을 수 있구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여기서 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 실력을 올리고 비율적인 부분들을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요. 오히려 조건을 빨리빨리 넘기면서 어차피 이거 5번째,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8번째 어디다가 넣기가 애매한 조건들이거든요. 그럼 억지로 막 꾸겨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읽고 지나간 다음에 그래도 일부 3개라도 지웠으니까 풀면서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해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문제를 넘기더라도 조건 읽고 아예 막 지워지는 게 없으면 바로 넘기고 또 일부 반 정도 지워지고 하면 푸는데 한 번씩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조금은 지웠는데 이게 고를 해야 되나 스톱을 해야 되나 애매하면 또 특히나 문제 길이가 짧을 때가 있거든요. 조건이 막 3개, 4개밖에 없을 때
그럴 땐 얘처럼 선지 하나를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 판단은 기본적으로 선지간 난이도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자료랑 다르게, 자료는 뭐 계산하는 선지 있고 확인하는 선지 있으니까 선지간 난이도가 막 다 다르고 개별적인데, 상황은 기본적으로 선지간 난이도가 다 같기 때문에 선지 하나 정도 보면 대충 사이즈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자를 수도 있고 3번까지 본다고 한다면 오브웨가 2번에 넣을 수 있는지 보는 건데, 오브웨가 여기 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기 얘가 이쪽으로 플루트로 하면 클라리넷에 올 자리가 없으니까 얘가 플루트가 되고 얘가 클라리넷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늘 바수는 1번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호른이 일로 와야 되는데 위에서 호른과 오브웨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이 그래서 모순이 생겨서 지워지는 거죠. 하나만 이야기하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막 90.87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2분 안에 떠요. 떨어지니까 나머지를 더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읽고 내려오면서 빨리빨리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풀 것인지 그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아직 2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2차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2차 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물론 최종 합격까지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 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잘하는 애들은 미리미리 피셋을 안 하고 1월이나 뭐 12월에 시작한 애들도 있어요. 물론 또 그렇게 까불다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본인이 좀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자기가 한번 합격한 뭐 경험이 있어 자신감도 있겠지만 내가 각각의 과목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점수가 좀 이렇게 아쉬웠거나 많이 안 좋았거나 그런 학생들은 물론 그 방식으로 좀 더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방식, 이제 그런 것도 새롭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겨울에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이제 미리미리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할지, 또 운영 연습을 할지, 그리고 이게 결국 숙달의 문제라는 걸 느낀 게 작년에도 해봤지만 처음에는 뭔지는 아는데 적용이 좀 걸리는 학생들이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실수 관리가 문제지 이 적용을 하고 시스템 자체를 도입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만한 것만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것들도 막 빼면서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 못할 만한 것들은 일단 지금 다 제거해 놓은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15번, 16번은 아이디어 문제예요. 한번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 뭐 지금 나중에 풀어보더라도 한 1분씩만 봐도 사실 15번 같은 거, 이렇게 우물에 말 찾는 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안 보여요. 어제도 저희가 10분 동안 풀었으니까 10분 동안 풀고도 혹시 설명하려 있을 때 설명 또 틀릴까봐 뭐부터 넣어야 될지 순서도 다 적어놓고 왔거든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서. 16번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이것저것 짜봐야 되고, 특히 16번 같은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문제에서 최소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답이 실제 3번이기도 하지만 3번이 나왔어. 그래도 불안해요. 2번이 되면 어떡하지? 1번이 되면 그럼 계속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정답률 관리까지 고려하면 이런 아이디어 문제는 풀고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길이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이렇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나 경우의 수가 좀 갈리는 문제들은 일단 처음에는 좀 피를 쓰고 넘어가는 것. 물론 뭐 본인이 아쉬우면 R을 쓸 수도 있지만 올해도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하나만 이야기해. 올해도 이런 경우의 수 문제가 한 4개, 5개가 떴었어요. 올해 시험이.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버린 애들은 오히려 70점대를 받았는데 거기 얽매인 애들은 우리 60점대까지 내려가고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반대로 그런 문제들이 다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올해 상황이 80점 넘은 학생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제 여러분들 뭐 20년 거 다시 안 봐서 기억 안 나겠지만 지금 15번이나 16번처럼 이렇게 짧지만 간단한 문제들을 3문제 정도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5개 중에 2개는 또 풀긴 풀었더라고요. 3개 정도를 첫 턴에 피를 쓰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각각 2분씩 투입해서 봤는데 손도 못 대고 그냥 6분을 날려버렸거든요. 2라운드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일단 장담할 수 있는 거는 15번, 16번 이런 거 못 푼다고 절대 안 떨어져요. 이런 거 얽매이기보다는 문제 길이가 다소 길더라도 시키는 대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9번이나 10번이나 11번처럼 다소 난이 드는 문제들을 풀었던 이유는 이거보다는 쉽게 나오면서 접근 방식은 똑같은 문제들이 그 이후에 13년도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약간 맛보기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뭐 기본 강의를 다 들으러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 강의에 앞서서 무료 특강을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기본 강의 이런 식으로 14회 강의인데, 왜냐하면 12월 했을 때 매번 보강을 해가지고 14회 강의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퀴즈를 그 이후 기출을 가지고 또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법조문도 이제 오늘 설명을 못했지만 법조문도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법조문도 분명 쓸데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쳐내서 시간 줄이는 걸 하고, 또 글과 관련해서도 글이 이제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거기서도 좀 그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간단하게 뭐 하루나 하루 반 정도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업 절반이 흘러갈 거고 7회 정도가, 그리고 뒤에 7회는 이제 우리가 운영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백날 각각 문제 잘 풀어도 운영이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대신에 처음에는 이제 운영도 기출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마 기출 문제를 막 섞어가지고 이제 낼 거거든요. 일부는 좀 변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0문제씩 한 20 몇 분 풀고 그 운영에 대해서 계속 시간 체크를 하면서, 또 우리가 시계를 안 봐요. 보통은 부담되기도 하고 습관도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시계를 적어가면서 시간을 누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잠깐 적어놓긴 했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게 있죠. 내가 이 문제를 들어가고 싶어. 그래도 시간이 밀리면 못 들어가는 거고, 이 문제가 원래대로면 넘어가는데 시간이 엄청 여유가 있어. 그럼 잠깐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판단을 뭘 기준으로 하냐? 문제 번호에다가 저는 2분을 곱해갖고 그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뭐 몇 개 넘겼다고 몇 분 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넘기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직렬에 따라 조금 지역이 이제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7번이면 14분, 25번이면 50분 이런 식으로. 내가 27번이 있는데 계산할 수 있긴 하겠어. 근데 이미 시계를 보니까 좀 많이 밀렸어. 시간이 막 1시간이래. 그럼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갑자기 40문제 기준으로 하면 맞을 리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시간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10개 단위로 좀 며칠 연습을 하고 20개 단위 연습을 하고 아마 마지막에는 40문제 기준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14일 동안 수업을 한다고 막 비약적으로 엄청나게 개선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본 강의를 마치면 내가 상황 판단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는 방향이 확실히 잡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막 수강생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어서 기본 강의가 마치면 또 제가 좀 개별적으로 상담을 들어가가지고 좀 더 그 과제를 주고 좀 체크를 최대한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하려고 좀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기본서를 쓰고는 있는데 이게 좀 시행착오가 있어서 아마 기본서는 출판되는 책은 아마 9월 초나 그쯤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기본 강의 마치고 제가 다 따로 연락을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된 그 제본 교재를 좀 두 번에 나눠서 좀 나눠 드리고, 또 수업 때는 이제 이런 필기 노트랑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필기한 거,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적었지만 이게 원래 제가 2년 동안 계속 손필기 칼라로 나눠 드렸거든요. 그럼 좀 필기할 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그렇지만 필기하다가 수업에 집중을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기본 강의를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수업 장소는 여기는 아니고 저쪽에 본관이라고 파파존스 건물이 있거든요. 잘 모르면 1층 사무실에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월요일 오전부터 수업을 해서 지금 뭐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그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오늘 사실 민간경력 시험이 있는 날이거든요. 토요일 아침부터 또 이제 여기 와서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수업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